반갑습니다. 요운품을 주제로 이번 4월 설법하는 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출발해서 요운품 대체를 파악하면서 제가 예비교무를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자신을 반주하면서 지식인 또 지식 섭렵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불교 전설을 보면은 대체로 6대 교서, 9종 교서가 있는데 우리가 크게 정정과 대종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산종사께서도 경의편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정전은 근원의 경으로서 원경이라고 했고 대종경은 두루 통하는 통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정과 대종경을 합해서 본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정과 대종경, 이 대종경 중에서도 이 요운품이 들어있는 대종경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종경은 대종사님의 언행록입니다. 정전은 대종사님 생전에 편찬에 들어갔다면 대종경은 대종사님 열반 후 5년 만에 제자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대종사님의 법문을 수록해 놓은 것이라든가 전언이라든가 월말통신 월보회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수렴해 가지고 열반 5년 만에 종화대강옥이라는 이름으로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51년에 처음 대종경 편찬에 착수해서 1962년에 현행본 대종경이 정정과 더불어 교전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면 요운품을 한번 새겨보면서 요운품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운품은 대종경에 있지만 대종경 선해록은 유언법훈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산종사 법어에도 법훈편이 있고 대산종사 법문집 3집에도 법훈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종사님이라든가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3대를 걸쳐서 다 요원 법훈이라는 장들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 교서에서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운품의 특성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세상살이의 처세원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대종경은 대체로 우리 모든 종교인들에 관련된 법문이라면 특히 요운품은 일반인들도 손쉽게 다가설 수 있는 법문입니다. 그래 우리 대학 각 중요한 곳에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벽이라든가 그런 데에 요운품 법어가 많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원불교 교리를 접할 수 있게 대종사님 말씀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운품이 아닌가 해서 처세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 장마다 요운품이 총 45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547장 중에서 4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대종경 전품의 한 8% 정도가 요운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 장마다 2 내지 3개의 항목들이 있어요. 한 장마다 뭐 하자는 것이며 첫째는 뭐 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뭐 하자는 것이며 셋째는 뭐 하자는 것이며 아주 강령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변의품이나 교육품은 한참 읽어 보았을 때 그때 더우가 잡아지는데 요운품은 금방 읽어봐도 강령적으로 2 내지 3개로 적혀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빨리 들어오는 겁니다. 또 요운품의 가치는 이런 2-3가지인데 그걸 몰아서 말하자면 솔성, 내 성품을 거느린 거, 또 덕행, 덕을 행하는 거,
그 다음에 봉공, 공을 이해하는 것, 이 솔성과 덕행과 봉공이라는 것으로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처세운이라고 해서 그냥 뭐 세상에서 나오는 뭐 명언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대종경 요원품에 나오는 것은 솔성이요 덕행이요 봉공이라는 그런 의미로 대체로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종교적 처세운으로 매우 적합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꼭 새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원품의 그 전하는 사상, 제가 이 지식인 집단에서 또 교육하는 입장에서 요원품을 쭉 보니까 그 사상적으로 마음과 생사와 죄복 이 세 가지 문제로 사상적으로 저에게 상당 부분 다가오고 있는 것을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이 요원품 2장인 것으로 아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핵심 내용은 요원품이 전하는 메시지, 이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설교의 핵심 사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금방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구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적어도 교수활동 3분의 2 이상을 지났거든요. 제가 3년간 교수활동을 하게 되는데 반절이 3분의 2가 지나버렸어요. 훨씬요. 쭉 지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3분의 2 정도 어디에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대체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저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원불교학을 정립하고 또 원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학을 전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껴졌던 것이 무엇인가를 요즘 쭉 봤더니 거기에서 정말로 제가 전하고자 하고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학술은 쓰임에 있으나 마음 공부는 무한하다. 학술은 쓰임에 있다. 그래서 모든 학술은 쓰는 데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공부는 끊임이 없다. 그 지식인에게 전하는 화두가 마음 공부더라고요. 큰 공부를 방해하는 마장은 자견지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내 마음의 향상을 끊임이다. 그래서 이 요원품을 보니까 어디에나 통하는 말이겠지만 이건 지성인 집단님만도 아니고 어디에나 통할 것이지만 특히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요원품은 내 마음 공부다. 내 마음 공부가 무한함을 확인해주고 내 마음을 성찰하지 못하고 지식을 섭렵하는 사람들은 언행이 거칠어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인의 마음 공부 수준은 어쩔 것인가 항상 저는 그것을 반조해 봅니다. 마음 성찰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자칫 지식을 막 연마하다 하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보다는 외적인 분석하고 무언가 따져보고 진단해보고 뭔가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을 놓치는 거죠. 제가 성직에 있으면서 다른 교수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느냐. 저 자신을 그렇게 성찰해 본 겁니다. 다른 분들이야 지식하고 교수 인격하고 반드시 비례하냐. 거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서양에는 있어 왔다고 그래요. 러시아 책 같은 걸 제가 몇 권 읽어봐도 거기는 거침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지식을. 그래가지고 당시에 러시아한테 수업 듣는 사람들,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학생들도 항의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성찰과 더불어 가르치고, 버스웰 교수가 미국에 계시는데 원불교학이나 뭐 불교사상 많이 관심이 많은데 그 미국인들한테 교수로서 수업 들어가면은 선생님 지식보다는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견성했습니까? 그걸 가끔 질문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식인들에게 지식 많은 거야 당연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성찰하냐. 저 자신을 많이 제가 마음을 놓고 살기 때문에 놓고 사니까
가끔 반조가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지식을 남용하다 보면 어리석게도 죄악을 짓는다. 이 남용이라는 문제가 붙습니다.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느니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은 사람은 오히려 죄악을 짓는다. 여기서 권력진 사람이 지식인이 더 무섭다는 말을 들리지 않느냐라고 제가 좀 편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권리나 지식이 있다 보면 죄악을 짓는 거예요. 남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지식권이라고 하고, 지식인들은 신이 내린 직업이라고 교수들은 그런 말 하는데, 이게 그러다가 보면 취해가지고 남용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은 어리석은 데로 떨어지고 죄악을 짓는다. 저 자신을 항상 학문을 하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서 제가 남용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지식인들이 자기 지식 있는 줄만 알고 남들은 많이 깔아뭉갭니다. 이게 남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속성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지식이 많은 것 같고 내 지식이 정당한 것 같고 누가 내 지식을 좀 이렇게 트집 잡으면 그게 굉장히 속이 상해요. 아, 이게 제 자신의 문제구나. 제 지식에 제가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렇게 저를 가끔 반주해 봅니다. 제가 지식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제가 뭐 합니까? 그 한마디면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합니까? 근데 저를 봤을 때 3분의 2의 교수 생활을 하면서 봤을 때 저 매너림에 떨어지는 것이 제가 교만해져요. 이 앞으로 3분의 1 남았는데 이 3분의 1 저의 그 지식 남용을 저는 항상 화두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참 업력 떼기가 어려워요. 저에 대한 화두라고 생각하고 우리 혹시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양의 미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요운품에 전하는 화두는 지식의 병행과 자기 공부에 충실하라. 자, 정산종사법의 대종경 요운품에 큰 돌을 닦는 사람은 정과 혜를 같이 운전하되 정위에 혜를 세워 참 지혜를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22장에 지혜 있는 사람은 지식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거짓없이 그 일에만 충실함으로 시일이 갈수록 그 일과 공덕이 찬란하게 드러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식인의 병행 공부와 지식인의 결론은 학업 충실입니다. 여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에만 충실하라. 근데 우리가 자칫 다른 일에 충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자기 제표에 다 넘어가요. 제가 자신을 보면. 그래서 정말로 지식인이 다른 것보다도 내 전공 영역에서, 물론 교직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분야의 역할에서 그 활동을 충실해서 그 분야에 기여하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업무를 함으로써 일의 능률도를 높여가지고 그분 그 분야에 참 충실하다. 제가 지난번에 그 학생지원센터에서 근무했는데 어느 직원 선생님 하면 그냥 그 분야에 그냥 막 너무나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의 학생들 상담해 오는 걸 보면 그냥 일사천리로 다 지도를 잘 해주시고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다 해결해 주는 것을 봤을 때 그 분야에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그 분야에 저렇게 열심히 하면 학생들에게 참 도움이 되겠다. 제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실은 제가 당사자분한테는 그렇게 칭찬은 못 해드렸습니다. 왜? 자칫 칭찬하면 이게 마음을 놓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화두는
제가 교수 활동을 하면서 원광대학교에서 유성태라는 이름으로 원불교학과에 근무하면서 내가 나갔을 때 유성태라는 이름이 얼마나 불려지느냐. 내가 나갔을 때 교당과 교역자들이 유성태가 쓴 글을 얼마나 보느냐. 저는 거기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는 자신해요. 제가 그것은 자신한다는 것은 뭐냐?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이라도 좀 해보겠다 하는 그 서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고요.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으로 역할을 해야 할 분야는 충실하게 제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그것은 교당과 사회와 나아가서 우리 대학의 큰 발전이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 자신에게도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하는데 마음 공부에 좀 더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 어느 저희 동료 교수님이 그래요. 유교무 이제 선을 해야 해요. 손맛을 들여야 해요. 몇 번 저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정말 충고 아닌 충고 정말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이고 그래야죠. 저는 그 말씀에는 이루의 변명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죠. 또 겸양의 미덕을 저는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겸양하지 못했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구업이 두터웠던지라 좀 겸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고개를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업 성취의 충실도 문제. 저는 아직 3분의 2밖에 제 충실을 못했어요. 이 나머지 3분의 1을 좀 과장해서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것하고 겸양하는 것하고 저 자신의 충실히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교직원 선생님들께 다짐한다는 면에서 이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